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멘토님, 요즘에 네. 점점 낯빛이 안 좋아요. 아침에 한숨도 무척 많이 쉬시고. 아니에요. 잠 못 잔 게 아니고요. 요즘에 좀 불면증이 좀 있습니다. 네, 시장이 좀 이상해서 그 불면증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인생 걱정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불면증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도 좀 힘내서 주식 잔소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도 좀 힘을 내주면 좋을 텐데요. 자, 주식 잔소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고 확 열려놓고 있어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전화 상담은 02-3153-1611번, 1612번 가능합니다. 또 텔레비전으로 시청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댓글로까지 소통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모두 귀찮아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자주 쓰는 그 노란색 톡 있잖아요. 그 톡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습니다. 뭐라고 검색하면 되죠, 멘토님? 일단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갑작스럽게 여쭤보시니까 네. 제가 준비를 하다 깜짝 놀랐어요.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하시면 돼요. 돋보기 모양 클릭을 하시게 되면 주식 잔소리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곳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고 있는 그런 방으로 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쪽에서 시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얘기, 그리고 종목 상담이라든가 고민거리가 있는 인생 상담까지 해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 상담까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그럼 주식 잔소리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오늘의 시장에 대한 잔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0.20% 약보합권이고요. 코스닥은 일단 0.02% 강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어떡해요, 오늘? 뭐 괜찮은 건가요? 여러 가지 소식도 너무 많이 들려서. 사실 이게 지수를 보게 되면 전날 이제 동시만기였었어요. 보통 이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동시만기 전에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좀 쉬었다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뭐 여지없이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동시만기 전에 했을 때는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상으로는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차익 쪽에서는 뭐 소폭 들어와주고 있는데 비차익 쪽에 있어서는 100억대의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와주면서 코스피 시장은 0.2%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강보합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종목군들의 흐름들은 뭐 대부분 개별적인 그런 흐름들,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수급이 좋지가 않아요. 개인 투자자분들만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은 동반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뭐 압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잠깐 좀 지수를 보면서 살펴보면 여전히 거래소 시장은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인 상황에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넘어왔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부분도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제는 이 빨간색 선이 21선인데 들어 누웠고 이제 방향성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엔 이 21선 자리대를 깨지 않는 흐름들, 즉 2060포인트 자리대가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한 차례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거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뭐 안 되면 3,200억 불에 해당하는 관세를 또 추가로 하겠다라는 그런 네. 얘기, 합의를 해야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날 또 중국 쪽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고민거리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오늘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종목적인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새로운 종목군들이 막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좀 매매에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이라면 최근 시장의 흐름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조금 차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공부를 좀 안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시장의 대응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 잔소리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잔소리 종목 상담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제안을 해드리는 종목군들, 그런 섹터들 그런 쪽으로만 보게 되면 나름대로 뭐 시장보다는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뭐 이 프로그램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잔소리도 함께 하시면서 좀 더 깊은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와중에 이제 또 간밤에 저는 좀 무서워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피격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자, 유조선이 잇따라 피격이 되면서 이제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장중한 때 4%대까지 급등했다가 일단 2%대에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 석유 산업이나 이쪽에는 좀 영향이 없을까요? 사실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아마 이 중동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유가에도 당연히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 유조선이 좀 피격이 됐었죠. 근데 아베 총리가 순방길에 일단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이 반응은 의도적이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네.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개별 종목이죠. 뭐 흥구석유나 뭐 이런 기업들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화학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인데 뭐 잠깐 뭐 종목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흥구석유는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홍구석유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부터 이미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고 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유조선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여기서 추격으로 매수를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게 된다라면 시세의 흐름들이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인데 시초가가 뭐 18% 가까이 갭상승 출발했단 말이죠. 네. 그럼 굳이 이 자리대에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하락을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반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낫다. 즉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 기존에 있었던 분들, 물려 계셨던 분들은 일부라도 현금화를 만드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따라서 뭐 화학주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GS나 SK이노베이션, S-오일, 뭐 대체적으로 그다지 뭐 종목군들의 흐름들은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화학주들 전반적으로 좀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결국은 시장의 흐름들에서는 그냥 어떠한 종목에 있어서의 개별 이슈, 그럼 업황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순환매가 좀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화학주들이 다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또 상승을 하는 유일하게 눈에 띄는 기업이 SKC예요. SKC 같은 경우는 금일도 4%대 상승을 해주고 있고 과거에 큰 폭의 좀 최근 들어서 큰 폭의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바닥권역에서부터 30% 가까이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M&A에 대한 부분들, 뭐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사업 이 부분들로 인해서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 이거를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단기간에 큰 폭에 좀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목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화학주 내에서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고 빠지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라든가 모멘텀거리가 있기 때문에 종목별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업종을 보는 게 아니라 종목을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미중 무역 분쟁도 사실 이제 좀 지겨울 정도로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유주선 때문에 미국과 이란까지도 조금 갈등 상황 연출이 되고 있죠. 하지만은 개별적으로 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간다는 점, 개별 종목 장세 계속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오픈 채팅방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볼게. 저희 보안, 인터넷, 이 전자결제 쪽에 움직이는데요. 근데 사실 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트 소프트가 상한가를 쳐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반적으로 업종이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이 한 종목으로 인해서 업종 지수 전체적으로 올라간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게 이 5G 쪽에 있어서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5G로 하게 되면 통신 장비 쪽으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니라 이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꼭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이 보안 쪽이에요. 보안 쪽에 있어서 계속 좀 얘기 나오고 있고 화웨이 쪽에 있어서 미국이 제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안에 이슈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거고 솔직히 톡 까놓고 내면적인 부분들은 중국 잡으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네. 어찌됐든 간에 보안에 대한 이슈는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5G 통신 장비 쪽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다른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테마를 시장에서는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스트 소프트가 금일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뭐 줌인터넷 같은 기업도 뭐 종속회사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5G에서 파생되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사실 지금 2,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10,000원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매수를 한다? 너무 위험한데요. 너무 위험해 보이죠.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로 접근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차라리 다른 보안주들 뭐 예를 들면 지금 보안주가 인터넷 그 이스트 소프트만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보안 하게 되면 안랩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있죠. 네. 예. 안랩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한 차례 움직여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인맥주, 뭐 그 네. 대선 관련해서 뭐 안철수 뭐 해갖고서 슬슬 올라오죠. 네. 그런 쪽으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보다도 5G 쪽으로 보게 되면 보안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이런 보안주 전반적으로 한번 순환매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못 올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결제가 최근 들어서 좀 강했어요. 최근 들어서 좀 제일 강했던 게 NHN 한국사이버결제거든요.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금일 8% 가까이 좀 상승했다가 길게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 움직이고 있는 게 KG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이런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자결제 쪽도 이제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자결제 일본 쪽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대에서는 지금 따라 들어갈 자리대는 아닙니다. 얘도 계속 올랐어요. 그렇죠. 네.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럼 얘가 왜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걸까? 차트를 좀 잠깐 보게 되면 이런 식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저항 자리대예요. 저항 자리대인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는 매수가 아니라 한 차례 끊어줘야 되는 그런 자리대. 그러면 뭐 15,000원대 초반 자리대나 이 정고점 자리대 그 이하권역으로 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 게 낫고요. 근데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21선과 61선이 골든크로스가 좀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이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한 차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좋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늘 네. 이렇게 방송에서는 이미 올라간 종목들만 보여주니까는 사실 따라 들어가지는 말라고 하는데 너무 부럽기만 해요. 좀 다른 거 지금 이것도 조금 눌릴 때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바로 조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은 없나요? 글쎄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종목군들 같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에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미리 이제 매수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히든 종목을 보시면 돼요. 히든 종목을. 히든 종목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뭐 언제 이게 뭐 내일 당장 급등할 거다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향후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모멘텀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 이 프로그램은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그런 투자자들, 트레이더들을 보게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당히 좀 시장 자체가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좀 보시는 분들 그리고 트레이더 해봤자 수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사실. 네. 그러면 그 매매에 대한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이런 종목군들 좀 안전하다? 주식에 안전한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그나마 조금 편안하게 좀 매수를 할 수 있고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니까 그 틀 안에서만 좀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장세 지속되고 있을 때는 지금 오르는 것보다는 앞으로 오를 만한 좀 종목을 캐내야 할 텐데요. 너무 혼자 하기 어려워요. 분석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메신저 톡 있으시죠? 거기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주식 잔소리라고 치신 후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 종목, 이슈 관련 이야기들까지 다양하게 담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주식 잔소리방 잠깐 보면요. 오늘 우리 멘토님 스타일이 멋있다고. 네. 갓재훈 대표님 오늘 올블랙 댄디한 스타일 멋있네요. 막 갓재훈 난리 났어요. 그 저녁 때 어딜 좀 가야 돼요. 혹시 알바 푸셨나요? 예? 알바 푸셨나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은 오늘 또 관련한 뭐 이슈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또 하나 잘 나오고 있는 게 자동차 섹터예요. 네. 뭐 현대모비스나 기아차 다 잘 나오고 있거든요. 자, 관련한 좀 이슈를 찾아봤더니 그 자율주행차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 전문 기업인 오로라에 전략적 투자와 함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조금 눈여겨봐도 될까요? 아니면 이거 역시 너무 뛰었을까요, 벌써? 사실 이게 자율주행 현대기아차가 자율주행 쪽에 오로라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레벨 4에 대한 부분들을 더 앞당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향후에 대한 미래 먹거리예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기아차는 3%가 오르는데 현대차는 왜 안 오를까? 그 그것도 부분들도 궁금해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땐. 오히려 현대차가 판매 대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낫거든요. 기아차보다. 근데 현대차는 좀 무겁고 기아차는 오히려 좀 가벼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현대차를 좀 보게 되면 네. 차트에 영향도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잘 눈에 띄진 않을 거예요. 여기다가 매물대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매물대를. 그러게 회색 선으로 막 박아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매물이에요. 이게 매물벽이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근데 이게 매물벽이 상당히 두텁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좀 버겁게 움직인다라고 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기아차를 보게 되면 기아차는 매물에 대한 벽이 아래쪽에 좀 많이 쌓여 있죠.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매물을 소화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위에는 매물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습성상 10만 원짜리보다는 10,000원짜리 때 주식을 더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더 쉽게 네.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뭐 10만 원에 한 주 살 거 10,000원짜리 10주 사는 게 더 낫다.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 어찌됐든 간에 기술적인 흐름들을 봐도 기아차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에도 일단 조정이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지금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게 61선짜리대인 4만 원짜리대가 다시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4만 원이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더 움직일 수는 있으나 매물벽이 여전히 두터운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14만 원대 위로는 일단 한 번쯤은 챙겨주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 현대차가 뭐라고 이야기 될까요?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 소식에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뭐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가 칩셋 미디어라든가 텔레칩스라도 하든가 텔레칩스는 히든 종목이죠. 여전히 좀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잘 가고 신고가의 있어요. 모습들을 네.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자율주행에 관련돼 있는 뭐 이런 좀 비메모리 쪽에도 엮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즉 대형 섹터들보다는 못지않은 중소형주 쪽 위주로 한번 볼래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중복적으로 좀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제 갓 신고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 혹은 전고점이 넘어가는 종목군들, 그중에서 뭐 거래량이 동반돼서 넘어가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자율주행 관련해서 대기업들이 투자한다는 소식도 그렇고, 뭐 수소차 아직은 굉장히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뭐 정책도 계속해서 나오는 걸로 보면은 이쪽 자동차 관련해서 좀 부품주, 중소형 쪽으로는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 관점 지속되는 거네요. 투자 관점으로 좀 봐야 될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을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소차, 예를 들면 이제 수소차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올해 연초에 이제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만 엮이면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흐름들이 아니고 핵심주들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 저장 장치라든가 그런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움직임이 좀 나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도 핵심적인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 뭐 예를 들면 삼성 쪽의 비메모리 쪽을 좀 투자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좀 괜찮겠죠. 뭐 그런 기업들 오늘 뭐 한 4%대 올라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 한 차례 움직여줄까? 뭐 그런 식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시든 종목을 했어야 되는데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처음에는 뭔가 기대감 때문에 다양하게 다 올랐지만 이제는 진짜를 찾아내야 할 때라고 합니다. 지금 막 떠오르는 히든 종목 다음 주에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빨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6막 섹터들 잘 분석해 봤는데요.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구호 외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글자 구호 그걸로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가자! 자, 그러면 오늘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조금 특징을 부각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 흥구석유입니다. 오만의 유조선 두 척이 피격이 됐죠. 국제유가 장중한 때 4% 넘게 올랐다고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이에 흥구석유를 비롯한 유가 관련 종목들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7% 넘게 오르며 6,9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HLB, 미국 소재의 신약 개발 자회사죠. LSK 바이오파마와 합병을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에 오늘 강세 지속이 되고 있네요. 2% 넘게 오르며 74,000원 선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제로투세븐입니다. 화장품 부문의 궁중비책이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실적 개선될 것이다 라는 전망에 52주 신고가 경신해냈습니다. 2.40% 올랐죠. 1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 휴내시온입니다. 무상증자 소식에 2일 연속 급등세에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26.75% 오르며 15,400원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종목 넷마블입니다. 자, 넷마블 장 초반에 강세 보이고 있었는데요. 신작 게임인 7개의 대죄가 일본에서 흥행 중인데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5% 가까이 오른 모습이네요.
자, 계속해서 오늘 사람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검색 상위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스트소프트죠. 이 이스트소프트의 종속회사가 줌인터넷인데요. 줌인터넷이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면서 이스트소프트도 오늘 함께 올랐습니다.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줌인터넷 살펴볼게요. 줌인터넷이 연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포털 플랫폼의 성장성이 부각되지 않았나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줌인터넷 오늘 19.71% 올랐습니다. 자, 새내기주 앞타바이오 세 번째 종목인데요. 이 공모가 대비 선방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향후 주가 전망도 긍정적이다라는 분석 나오면서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1.40% 올랐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아이돌의 마약 의혹 소식 또 터졌습니다. 어제도 3% 넘게 빠졌는데 오늘도 4% 넘게 빠지면서 3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 UCI입니다. UCI가 약 400억 원대 자금 조달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현재 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정재훈 멘토님의 가자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월요일에 추천해드렸던 텔레칩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조정 시에 계속해서 접근해 나가라라는 전략 주셨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원익 IPS. 중장기 관점에서 확실하게 성장이 보장이 돼 있다. 주목하라 라면서 원익 IPS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ICD죠. 화요일에 추천해 주셨었는데요. 눌림목이 완성됐다. 이제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수요일에 얘기하셨던 HB 테크놀로지, 삼성전자에서 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혜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히든 종목들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방송 중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방송이 될 텐데요. 첫 번째 히든 종목, 미중 무역 협상 수혜 및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이 종목, 첫 번째 히든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실적 좋은 제약주에 들어갈 때라는 두 번째 히든 종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5G 설비 투자 수혜, 가격과 기간 조정 마무리가 됐다라면서 세 번째 히든 종목까지 이야기해 주셨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 새로운 히든 종목을 갖고 오셨는데요. 이 종목 먼저 들어보고 이 앞서 종목들 리뷰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갖고 온 히든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지 힌트 주세요. 예. 그 오프 채팅방에 히든 종목이 뭘까 그걸 되게 막 이렇게 찾고 싶은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절대 못 찾습니다. 정말 못 찾나요? 네, 아, 절대- 그래서 지금 네. 맞추시는 분께는 커피를 쏘겠다라고 네. 하신 건가요? 네, 맞추시는 분 제가 커피 쏩니다. 별다방으로다가 와우, 네. 쏠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고요.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무역 분쟁이에요.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 이 투자 포인트만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이 종목이 저 종목 같고 저 종목이 이 종목 같고 하거든요. 좀 더 뭐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네. 화웨이 쪽하고 제재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무역 분쟁에서 거기에 따른 수혜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기업이 5G 쪽에도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5G 설비 투자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가격 조정이 상당폭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기간 조정까지도 진행이 되고 이제는 상승으로 조금 돌리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단 얘기는 가격으로 많이 빠졌고 횡보도 좀 많이 했고 이제는 추세가 좀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기업의 실적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무역 분쟁이나 5G 설비 투자를 진행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올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화웨이 쪽에 있어서 이 계속적인 소식을 좀 보니까 휴대폰이라든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노트북에 대한 출시, 신제품 출시를 연기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는 좀 그래도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사 이익을 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게 삼성 쪽의 가전 쪽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쪽에 있어서의 수혜가 생긴다라면 이 기업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는 바닥이고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라면 어떠한 이슈나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오늘 제가 오프 채팅방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참여를 하는 방법은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에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그 돋보기 모양 이렇게 동그랗게 돋보기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여기다 주식 잔소리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게 하나 뜨거든요. 검색 결과 밑에 검색 결과 더보기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채팅방이 나오거든요. 그럼 요 채팅방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채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곳에서 채팅도 할 수 있고 저도 직접 있고 이윤선 앵커님도 여기에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서 시장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히든카드, 히든 종목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고 종목 상담도 여기서 틈틈이 해드리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참고로 막 이상한 뭐 얄궂은 종목이나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안 하니까 맞아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들어오시면은 계속해서 환영 메시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뷰로 한번 가볼게요. 자, 텔레칩스 6거래일째 계속 그냥 빨간불만 켜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박수! CG 주세요. 박수! 이게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아, 자, 박수 일단 이렇게 갑자기 하면 안 되나 봐요. 차트를 좀 보면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네, 좀 밖에서 당황했는데 네. 갑자기 하시면 안 돼요. 아, 네. 박수는 또 갑자기 쳐야 재미죠. 자, 일단은 지금 뭐 밖에서 뭐 하라고 하는데 일단 넘어가고요. 네. 거래량이 중요해요. 거래량. 지금 최근에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터지고 난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거래량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맞아요. 네. 전날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어요.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텔레칩스가 기술력을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뭐 디지털 콕핏이라고 해서 시스템도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을 보고 난 이후에 신고가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눌림목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장기적인 성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계속적으로 좀 잡아나가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텔레칩스보다도 지금 또 보게 되면 칩셋미디어가 자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은 텔레칩스가 신고가의 모습을 보였었고 과거에 3월달, 4월달 상승을 했었죠. 칩셋미디어도 3월달, 4월달 상승을 했었고 5월달에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텔레칩스가 움직이게 되면 칩셋미디어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는 전략도 한 가지 좀 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리뷰는 원익 IPS 갈까요? 네, 괜찮으세요? 원익 IPS 좀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텔레칩스는 사실은 이제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조금 살 때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원익 IPS는 지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원익 지금 타이밍이 온 것 IPS는 같아서. 길게 네.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어제 제가 아마 어저께였나 그제 제가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렸어요. 네. 업데이트 내용을 좀 올려드렸었는데 원익 IPS는 일단 테라세미콘하고 합병을 했었죠. 합병에 대한 시너지는 충분히 날 거예요. 날 건데 지금 전방산업 자체가 불확실성이 너무 큰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컨센서스가 매출액 기준에서 한 500억 정도 다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단 업데이트를 좀 시켜드렸었는데 여전히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내년도를 위한 전략이에요. 종목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 하반기 때 이후에 하반기 한 말 정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흐름들이 좀 나올 거고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은 이제 중국 쪽에 있어서의 디스플레이 발주 모멘텀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원익 IPS도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있어서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 나가는 것도 뭐 괜찮은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해보세요. 일단 눌리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까지 한 21,000원대까지 눌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요 21선을 다시 회복하는 그 시기 때 아직까지는 뭐 이탈이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요 자리대를 지지해 주는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요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게 된다면 다시 바닥권역까지도 눌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확인을 하고 매수라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워낙에 이 가자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는 그 히든 종목 중에 한 개 리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둘 중에 네. 어떤 거를 해볼까요? 월요일 그래서 게 이게 있고 화요일 게 있어요. 종목을 좀 말씀을 아직 그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그냥 말씀을 드렸던 기업을 보면 삼천당제약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 부분들을 그냥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오픈 다음 주 채팅방에 공개였는데, 네, 네. 원래 다음 주인데 오픈 채팅방에다가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기업이 아마 실적이 꽤나 좋아질 거예요. 장기 계약으로 들어간 게 꽤나 많아요. 일본 제약사들도 많고요. 인공 눈물에 대한 활용도, 매출 이런 성장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그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있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좀 여유 있게 좀 보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편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그 히든 종목이 있어요. 다른 히든 종목이 있는데 그거는 오픈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날 오픈 채팅방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장중에 많이 올랐어요. 10% 올랐어요, 네, 많이 그날. 올랐기 때문에 좀 눌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조금 눌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요걸 공개 좀 가나요? 오픈 오늘은 채팅방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픈 채팅방에 틈틈이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은 우리 멘토님이 공개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아직 숨겨져 있는 히든 종목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 멘토님의 주식 잔소리 상담 시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많은 분들이 좀 주시고 있는데요. 조금 더 많은 분들 계속해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요. 샵 4989번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죠. 갖고 계신 종목명, 고민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상담 전화로 연결돼 있네요.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예. 종목 고민이신가요? 예, 유익리 푸드에 위잉리 푸드 매수가 예. 비중은요? 2,570원에 30%에. 2,570원에 30%. 예, 언제 매수하셨어요? 지금 한 달 다 돼갑니다. 한 달 아직 안 되셨어요. 한 달 정도. 예, 예, 예. 한 달 사이에 조금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예, 예, 많이 내려갔고요. 지금 계속 바닥에서 흐름 일자로 쭉 나오고 있는데 횡보하는 흐름 나오고 있는데 멘토님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 윙이푸드가 예,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 중국 기업 그 돼지고기 그 소시지 만들어가 파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죠, 아버님? 예, 일단 그래도 아버님 이게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시네요. 예, 자,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이게 돼지열병 뭐 이 부분들 때문에 아버님 매수하신 건가요, 혹시?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네. 돼지 열병 나오기 전에 샀는 거거든요. 자, 우선 돼지열병에 있어서는 예, 중국 쪽에서 백신을 개발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예. 그러면서 일단 테마는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두 번째는요. 예, 중국 기업 중에서 예. 크게 상승한 종목이 없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예,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차이나 리스크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좋고 뭐하긴 한데 예. 이걸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상장 폐지가 되고 그런 기업도 대단 많은 종목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윙이푸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봤을 때는 중국 쪽의 기업이잖아요, 아버님.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믿을 수는 없어요, 사실. 예.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 추가 매수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아버님. 예. 그냥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예. 저는 종목 교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네네. 됩니까? 혹시나 나는 조금이라도 오리면 그냥 팔아야 되겠네, 그지? 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2,300원, 2,400원 이 정도까지는 움직여 줄 것 같거든요. 예. 그 정도가 올라오게 되면 조금씩 매도하셔가지고 예. 다른 종목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예. 안 그래도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조금 물을 탄다 하면 왜 됩니까? 아버님 물 타지 마세요. 하지 이게 만약에 2,000원이 예. 깨져버리게 되면 예. 이거 다시 뭐 1,600원, 1,700원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예. 1,900원 깨져도 이거 1,900원 냉정하게 이거 2,000원 깨지면 정리하셔야 돼요. 손절도 하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 절대 하시면 예.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성공 투자 기원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예. 저희 같이 구호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주세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저희 가자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예. 너무 힘이 없으셔서 힘내세요. 힘내라는 의미로 저희 가자 외쳐보겠습니다. 예. 하나, 예. 둘, 셋, 가자! 가자!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주식 잔소리방에 재밌는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뿅뿅이 님이 오늘 너무 많이 들어오신다고, 여기 맛집인데 나만 알고 싶은데 너무 많이 들어오신다고 좀 경계하고 계신데요. 안 됩니다. 더욱 많은 분들이 함께하죠. 그죠, 멘토님? 그렇죠. 많이들 들어오셔야 되는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게 들어오셨다가 종목만 쏙 빼먹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절대로 안 돼요. 예, 종목만 쏙 빼먹고 나간 본들 그거 제대로 수익이나 날까라는 그 물음표고요. 그다음에 제가 간간히 요 종목 요렇게 팁을 제가 올려드리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가셔갖고 뭐 다른 방 가신다 뭐 하고 뭐 다른 곳을 가셔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예,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멘토님이 정말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돌발처럼 가끔씩 이슈 하나씩 또 던져주시고 여러 가지 리뷰도 해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상담 또 갈게요. 두 번째는 문자로 연결이 돼 있어요. 3517번님이 현대모비스 22만 2천 원에 비중이 굉장히 크세요. 80%나 갖고 계신데 이게 대형주로 이렇게까지 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개별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잡주 막 이런 것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오늘 최근에 좀 사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대차하고 좀 비슷해요. 네. 자, 보면 매물대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매물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장 매물벽이 두터운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자리대를 넘어가려면 자연스럽게 거래량 또한 이렇게 증가가 돼줘야 돼요.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매물대에 좀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80%를 매수를 하셨다면 아마 이거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일단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매물대가 높은 그런 상황들이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해보게 되면 정배열 초입 권역이에요. 완전 정배열 권역에 좀 진입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자동차에 대한 판매 대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 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좀 보게 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 올해 전망이나 이런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뭐 배당도 한 2% 정도 좀 나와주고 있고 주당 자산 가치보다 좀 싼 그런 부분들인데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짧게 그냥 한 뭐 23만 원대 초반 뭐 그 정도 오게 되면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뭐 바꿔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참고하시면서 성투 기원 드립니다. 세 번째 상담 갈게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시죠? 아, 네, 저는 키위 미디어 그룹입니다. 키위 미디어 그룹 매수가 비중은요? 아, 네, 156원이고요. 156원에 몇십 %? 네, 20%. 아, 20%요. 알겠습니다. 키위 미디어 그룹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이게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에요. 5월 한 달. 말쯤에. 그죠? 네, 무상 5월 증자 중순쯤에. 때문에 한번 급락한 이후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 네, 안녕하세요. 156원에 들어가셨어요. 네. 아버님 그 전업 투자 하시나요, 혹시?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직장인이신가요? 다른 일도 하면서 하시는 네, 건가요? 다른 일도 하고 있어요. 네. 매수하신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버님? 일단 뭐 영화도 계속 나온다고 하고 네네. 또 그 가수들도 있어가지고 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가수들이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나 봐요. 156원에 매수하셨죠? 네, 자, 차트를 보시면요. 네. 주가가 올라가고 있나요? 빠지고 있나요? 빠지고 있어요. 그냥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자, 아버님 말씀대로 네, 영화도 찍고 여기에 소속돼 있는 연예인도 있고 그러면은 네, 그래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실적은 붉게 물들어 있어요 지금. 2014년도 이 전부터도 아마 실적이 안 나왔을 거예요. 14, 15, 16, 17, 18년도 다 적자예요. 다 적자.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을 것 같네요. 안 좋을 것 같죠? 두 번째, 화내지 말고 이 조금. 이 회사 돈도 없어요. 아버님, 이 회사 돈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 아마 그 보면 발행 주식수가 거의 2억 주예요, 아버님. 2억 주. 근데 최대 주주가 키위 컴퍼니가 꼴랑 815만 주, 지분율로 4% 갖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정말 좋으면 이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적게 갖고 있을까요? 많이 갖고 있겠죠. 많이 갖고 그죠? 있죠. 네, 많이 갖고 있을 건데 키위 컴퍼니라는 회사, 키위 컴퍼니 외 이인이 815만 주, 지분율 4%밖에 안 갖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거는 그다지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요행을 바라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죠. 그죠? 너무 많이 급락해서 이게 음. 좀 뭐 좀 어쨌든 회사가 망하진 않은 것 같아서 뭐 망할 수도 있어요. 좀 망할 수도 있나요, 이게? 망할 수도 있죠. 이거 감자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거 감자탕을 끓이든 증자를 하든 사채 발행을 하든 뭔가 해야 될 거예요, 이 회사. 지금 돈도 없어요, 이 회사. 돈도 없거든요, 지금. 계속 돈 끌어다 쓰고 있어요, 이 회사. 빚을 계속 내고 있다는 얘기죠. 네? 빚을 계속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회사가 사채 돈이 끌어다 없어서. 쓰고 있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계속 땡겨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고, 땡겨 쓰고 있는 건데 좋을 리가 없겠죠? 그죠? 아이고, 네, 제가 권해드리는 건 아버님 네, 손실 그렇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이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때문에 올라가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요행인 것 같아요. 요행, 재수. 실력으로 인해서 올라간 게 아닌 그냥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럼 저는
향후에 주식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해야 될 주식은 아닌 거예요. 이런 거는 손대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딱 두 글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매도. 두 글자요. 네, 매도. 매도.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아버님 그 결론을 내드릴게요. 네네. 주가는 빠지면 네. 빠지는 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네. 주가가 너무 싸요. 너무 싼데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고 아무튼 이상해요. 근데 주주의 명부를 보니까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비율도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별로 그냥 이게 욕심이 안 나는 기업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투자의 대상에서 빠져야겠죠. 실적도 안 나와, 지분율도 별로 없어,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정말 크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없어 보여요. 그렇다는 얘기는 매도라고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낫겠죠. 다른 종목이요. 그렇죠. 아시겠죠, 아버님? 네, 알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네네. 제가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아버님.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아시겠죠? 시청자님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으시니까 힘내라는 의미로 저희 구호 한번 외쳐드릴게요. I can do it!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시간 관계상 문자와 전화 많이 주셨는데 여기서 상담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이어가지 못하신 분들은요, 다음 주에 혹은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란색 톡이 갖고 계시죠? 거기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신 데 들어오시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 상담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궁금증까지 다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구호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